중국 사람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 중국은 단중국.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제가 소장하려고 했다가 의외로 제 책을 인쇄소 사장님이 이 책을 보시더만 글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뭐 이야기하시대요. 실제로 반응도 이 책이 꽤 좋습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봅시다. 중국의 민족성의 특징 중에 의용 심리가 있다. 의용이란 말 아시죠?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주대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의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국가나 정부에게 아첨만 하지 결국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비판도 안 하지만은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채집한 이 문장들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은 정말 14억 인구 중에 한 0.001%좀 되나요? 그 가뭄에 공나다하는 그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국가와 정부를 비판하는 보기 드문 명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중국어 독해 실력을 상상하기에도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목차를 지명관계상 다 나열하지 않았는데 목차 1, 2, 3번 1, 2, 3번 이것만 여러분 보셔도 이 책 본전을 건진 겁니다. 본전 찾은 겁니다. 특히 1번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시민 기자인 전치우씨 이분이 어떤 TV 我是演说家 나는 연설가다 라는 프로에서 나온 그 대본입니다.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세상에 중국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아주 똑똑하고 재밌어요, 이 사람. 제가 이 소개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 이 박사 유튜브 채널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제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도 아주 중요해요. 직면한 위기가 뭐냐?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자질이 왜 이래 낮은가? 또 중국 사람 또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낮을 수밖에 없다. 9번입니까? 투자한과 탕웨이 두 여자의 결혼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어요. 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필요하죠. 중국 친구한테 말 못해도 아마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어 독해 교재로는 정말 원어민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중국인 민족성의 특징 중에 어용심리가 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국가나 정부에게 아첨만 하지 결코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심지어 중국 최고의 부하마오는 일찍이 많은 대중 앞에서 나라를 바꾸는 것은 국가 지도자에게 맡기고 개인은 자신을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계획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하는 문장들은 자신의 나라를 걱정하는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대국으로서 중국과 중국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매한 대중들에게 깨우치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는 중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교 문화와 귀족 정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문장들은 다들 보기 드문 명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중급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국어 독해 실력 향상에도 더없이 좋은 교재이기도 하며 설사 초급 수준인 분들도 한국어를 읽으면서 중국을 한층 깊이 이해하면서 깨우칠 대목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목차 1.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지금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3. 현대 중국인의 자질은 왜 이렇게 낮은가?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별기고문. 5. 주요정 교수.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다. 6. 왜 중국은 미국이 가장 큰 외구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하는가? 7. 한국 전쟁은 중국의 두 세대를 속인 기만이었다. 8. 도대체 누가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가? 9. 추자영과 탕하이 두 여자의 결혼 이야기. 10. 왕리홍의 전처인 리징레이가 그의 진면목을 폭로하다. 11. 중국과 대만은 같은 나라인가? 12. 쉬장문 교수가 청와대 동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3. 공산당의 본질,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14. 역대 중국 드라마 최고의 명대사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독백.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상. 대국 스타일.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나는 연설가다. 천치우스. 안녕하세요. 저는 치우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무형문화재 신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들은 또 활자인 쇠술은 자신들이 발명했다고 말했죠. 한국인들은 1239년에 금속 활자인 쇠술을 발명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발명한 거죠. 당신들이 1239년에 활자인 쇠를 발명했지만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나요? 자신들의 문자도 없던 시절인데 활자인 쇠를 발명했네요. 위에 올려놓고 김치를 인수했군요. 저는 한국을 가지고 농담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나라를 매우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한국은 이것은 한국 것이고 저것도 한국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바로 모두 중국 문화의 정수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한국은 영토는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대국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대국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좀 옹색합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한국인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아주 듣기 거북한 별명입니다. 우리의 이런 민족적 우월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까? 우리의 식품이 한국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기가 그들보다 더 깨끗해서요? 우리의 축구가 그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평균 수입이 한국보다 더 높아서인가요? 한중한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이 수출입의 무역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로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문화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의 대중음악, 도민준 씨가 중국에 와서 손짓 한번 하면서 500만 원, 한화 8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무엇을 수출했나요? 탕이웨이 씨 정도. 어떤 사람은 제가 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또 저보고 상대의 기세를 높이고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가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보통신기술, 유인 우주항공 기술이 있으며 그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탐측기가 달에 올랐는데 한국이 비교가 됩니까? 한국은 확실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왜 한국 서울의 3G와 도즈 네트워크가 베이징보다 빠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뭐하고 있죠? 우리는 위성을 하늘로 날려놓고 램란이라는 게임하고 놀고 있나요? 그 중에 2개의 위성은 서로 만나자마자 풀어하고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또 일본이라는 이웃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들은 아직도 도둑놈 침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죠. 저는 얼마 전에 우익 세력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 만약 중일 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에 고질라를 보내서 고질라로 중국을 평정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허튼 소리죠. 감히 누구를 겁주려는 거죠?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죠. 고질라가 중국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감히 먹어드리죠. 제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째째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웃기는 항일 드라마를 많이 찍어서죠. 그 드라마들이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는 일일이 말하기 귀찮아요. 가장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항일 드라마는 전부 일본제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논, 소니, 파나소닉 같은 일제 카메라가 없으면 중국의 모든 방송국이 마비가 될 겁니다. 우리 중국 배우들은 날마다 이 일본제 카메라 앞에서 일본을 타도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막팀을 만들었어요. 맞죠? 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 중국 뉴스를 번역하는데 단지 중국 뉴스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번역하고 있어요. 그 뉴스 아래에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 줄 한 줄씩 전부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일본에서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일본어로 번역한 글들을 봅니다. 그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중. 연사, 천치우스. 우리는 대국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나라가 대국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력, 즉 경제 총량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4대 발명입니다. 경제 총량을 언급하는 건 사실 매우 재미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아차렸습니까? 남들이 제 생각에 당신들 환경오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돈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당신들 법치제도 건설이 라고 말하면 우리 돈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당신들 전국민 의료체계가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들한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죠?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서둘러 돈을 벌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 발명을 얘기합니다. 매번 4대 발명을 얘기할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인쇄술을 발명했고 재질술을 발명했지만 우리는 또 문자옥과 분석행위도 발명했잖아요. 우리는 나침반을 발명했지만 나침반이 이끄는 태양의 시대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발명한 화약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쏘는 서총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꼴이 되었는데 4대 발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왜 너는 나라도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겠죠. 당신이 이런저런 것을 말하는데, 당신이 만약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처럼 나라의 위상을 드높여야지 매일 여기서 불평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국가의 체면을 세워주지 못했어요. 체면은 이 국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대국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는 유리처럼 쉽게 상처받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든 체면과 결부시키면 큰일이 되어버리죠. 미세먼지요.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이펙 기담이 해결할 수 있어요. 대국에 말하자면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올림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우리의 민간 스포츠는 여전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스포츠는 아주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종목일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의 사격 종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중국은 자전거 왕국이지만 우리 자전거 종목은 정말 별로입니다. 중국 다이빙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손꼽힐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제 중국 군민들이 다이빙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언제 아줌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광장에서 다이빙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체제 아래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스포츠 특수요원들을 길러냈습니다. 리우시양, 육상어들 선수, 날 보세요. 말보다 빨리 달려요. 야오밍, 농구 선수, 날 보세요. 말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중국인들은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요. 일본과 한국 청소년의 신장 증가 속도와 신체적 자질이 모두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전 국민이 건강하고 강한 나라, 강한 중국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런 금메달 타이틀보다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모택동 주석의 구호도 체육 사업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체력을 증강시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도 있어서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강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때 설사 우리가 금메달 하나도 따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소룡 선생의 금명대사 중국 사람은 동아시아의 환자가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최고의 연설. 진정한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 연사 천치우스. 대국에는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국부민강,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이 강대하다, 입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우리 중국은 부유합니까? 부유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부유하지만 국민이 강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대국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역사적 추정만 자랑할 줄 알지 창의력이 없다면 대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나아가려 하지 않으며 속이 좁다면 대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종합실력은 이미 일본과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지존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미 아시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탱노릇을 잘할 수 있죠? 저는 영화 세상엔 도적이 없다 에서려씨 아저씨 릴수의 그 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큰 형님이 될 수 있다. 대국은 당신의 영토 면적과 관계없으며 당신이 이룬 역사적인 치적과 관계없어요. 대국은 오직 당신들의 역량과 당신들의 가슴과 당신들의 기백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몇천 년 동안의 빛나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몇백 년 동안의 굴욕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대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대국의 스타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스타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대국의 스타일은 당신과 나로부터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단지 얼만, 명예, 당신과 나로 구성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가 곧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은 바로 당신과 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발 닿는 곳에 중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대국의 스타일인가요? 억만 명의 당신과 나에게 기계, 기골이 있고 풍격, 매너가 있기만 하면 중국에도 반드시 포스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대국이라면 해야 할 것이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나라는 부유하고 국민을 강하게 만들며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사회제도와 가치관도 수출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국이란 실력과 포용력과 패기가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전 인류를 이끌고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선동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방금 대국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만 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강연을 마치면서 저는 대국 굴기라는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왔던 한 나레이션을 인용하면서 대국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상을 존중할 줄 아는 민족만이 위대한 사상을 낳을 수 있고 위대한 사상을 가진 나라만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대 중국인의 자질은 왜 이렇게 낮은가? 어느 중국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 오늘날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는 것은 거의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를 보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물질적 욕망이 넘쳐흐르고 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부자들은 돈벌이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오직 돈 버는 것밖에 모르며 자선활동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도 행인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래도 중국인들의 자질이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확실히 그렇다. 현재 중국인들의 자질이 낮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중국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질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외국인만 못하다고요? 아닙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예의의 나라로 불렸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찍이 밤에는 문을 닫지 않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 등 사람들의 자질이 높은 태평스러운 광경이 나타난 적도 있었다. 개혁개방 1978년 이전의 사회 환경에서는 노인이 길에 넘어졌는데도 모른 채 하는 상황이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사회 공중도덕 수준이 지금보다 높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국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국민의 문화지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어째서 도덕적 자질은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일까? 이것은 사실상 한 개인의 자질이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주로 열악한 사회 환경 때문이다. 일찍이 200년 전에 프랑스 교육학자 엘베시우스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명언을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사회든 95% 이상의 대중은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좌우되고 단지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하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막아내며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과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냉담해진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분명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며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 중국 사회의 편주소가 바로 이와 같다. 이 박사 생각, 주어진 사회 환경보다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들의 자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제도가 사람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치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농민들은 집안 어디에서나 침을 뱉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의 깨끗한 거리에 가면 넓고 밝으며 창문이 밝고 깨끗한 호텔방에 가면 본능적으로 아무데서나 침을 뱉지 않을 것이다. 도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결코 아무데나 소변을 보지 않고 공중화장실로 가지만 일단 시골에 가면 아마도 마음대로 길에서 소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위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유럽인과 미국인의 자질, 소양은 매우 높죠. 그들은 자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스스로 교통법 규를 지킨다. 그러나 중국에 와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종종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느새 줄을 서지 않고 교통법 규도 지키지 않는다. 많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자국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법을 청렴하게 지키고 부패하지도 않지만 중국에 오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덩달아 부패하게 된다. 왜 그렇죠?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곳의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스스로 줄을 서면 손해를 보게 되고 차를 타기도 힘들다. 만약 기업이 너무 청렴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찍이 너무 법을 잘 지켜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부와 기업 입찰 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하자 중국 대륙 업무를 관할하던 총재를 경질하고 공공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총재로 앉혀서 공공관계를 전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리한 국면을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적 자질이 높고 낮음은 그 나라의 도덕교육과 개인의 수양과는 무관하다. 자질의 핵심은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우리는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고 꾸짖을 필요가 없다. 남에게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느냐고, 왜 노인이 넘어졌는데 부축하지 않느냐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정말로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환경 전체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당신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해주면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주동적으로 구조하러 갈 건가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수소방관을 선택할 것이고 쓸데없이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는 편이 낫고 귀찮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다. 이 박사 생각 위에 이런 주장은 거의 궤변에 가깝다. 단지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도 생각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귀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고 오직 나만 대표할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지금 중국 사회는 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탐관오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은 탐관들이 너무 나쁘고 자질이 너무 형편없다고 비난한다. 나도 탐관오리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탐관오리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으며 탐관오리가 되고 싶지도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부정부패의 길로 나아간 까닭은 주로 나쁜 사회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모두 발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적인 환경에서 만약 오참하지 않고 인맥을 쌓지 않으면 발전하고 승진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주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오랫동안 강가를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젖지 않을 수가 있겠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절대다수의 탐과 놀이들의 부정부패는 모두 강요에 곡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부패한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부패한 자는 이득을 보고 득세하는 제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극히 극소수만이 한 빈낙도하며 부패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박사 생각, 이 대목에서 중국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가 극치에 이른다. 중국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중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유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중국인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즉, 내가 이 부정적인 돈을 취하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부정적인 돈을 취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부정적인 돈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기절초풍할 만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인의 자질이 낮다고 말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이 사회의 자질이 너무 낮고 너무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속임수를 써서 사기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가면 늘 그랬던 것처럼 법과 규율을 준수하고 노벨상을 받으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자질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수소방관한다거나 그들이 자질이 낮다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자질은 당연히 관리들이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어도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이런 나쁜 사회 환경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흔히 나부터 이 사회 환경을 바꾸자라는 말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산물이라서 오직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 환경에 맞서서 바꿀 힘이 없기 때문이며 보통의 서민들은 기껏 해야 자기만 생각할 뿐 집단은 생각하지 않아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쁜 사회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사회 최고위층부터 사회 엘리트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사회 고위 공직자부터 바뀌어야 전체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이 사회가 믿음을 잃고 도덕이 추락한 까닭은 무엇보다 사회 고위층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정부 부처가 신뢰를 잃은 결과 때문이다. 오직 그들이 앞장서서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그 시범 효과에 더해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야만 전체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중국 사회의 고위 엘리트들이 개과천선해서 앞장서서 신용과 도덕을 주장하고 밀고 나가면서 이런 사회 상황을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약해 보인다. 본서의 내용이 좋아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교보문고나 예스24이북 코너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중급 수준의 독자라면 한 단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국식 서술 구조를 몸에 익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중국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번역 파트를 읽으면서 중국인의 다양한 사유체계를 간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